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게 3시에 올려다가 이게 깜빡 잠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일어났네, 지금. 일단 최대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차피 어제 승무패 분석하면서 분석했던 경기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제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빌럼하고 위트레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뭐 해축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 무승부도 브라이튼의 극장골 때문에 그랬고, 당연히 이제 제일 좋아 보였던 마르세유가 이제 그렇게 점유율이나 슈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극장골로 이제 한 골도 못 넣고 지고 해서 오늘은 좀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빌럼하고 위트레트 먼저 가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빠른 경기가 8시 15분 마감이라 아마 그 베로나나 빌럼 경기는 안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빌럼하고 위트레흐트. 일단은 상성은 빌럼이 홈에서는 위트레흐트한테 아주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아주 크게 밀리진 않고 최근에 위트레흐트가 홈에서 일단 빌럼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최근 그 경기 수로 보면은 위트레흐트가 좋지만 빌럼 홈이라 빌럼이 좀 밀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순위로만 보면 승점도 거의 2배 차이고 실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득점도 많이 차이 나고 빌럼 입장에선 좋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위트레흐트가 원정 약팀이냐? 유일하게 원정 무패가 이제 위트레흐트입니다. 그만큼 위트레흐트가 원정에서도 잘하기 때문에 빌럼이 위트레흐트를 잡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뭐 결장자들도 대부분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어쨌든 빌럼한테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파르타 원정에서 4실점, 홈에서도 3실점을 하다 보니까 뭐 가끔씩 강팀 상대로 잘할 때가 있어요. 뭐 홈에서 페에노르트를 비긴다든가 PSV 원정 비긴다든가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알크마르 원정도 잡은 적이 있고. 그래서 위트레흐트도 어찌 보면 강팀이죠. 순위도 높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브레다 1대0, 뭐 PSV 2대2. 전체적으로 위트레흐트도 뭐 득점력이나 이런 게 빌럼한테 안 질 것 같지만 얘네도 보면 브레다전 한 골, 뭐 알메로 시티한테도 진 적이 있죠. 그래서 원정 무패이긴 하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고 접근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대비 한번 가볼 만하긴 해요. 이게 위트레트가 이제 어쨌든 지진 않을 거다. 뭐 물론 이제 빌럼이 최근에 알크마르나 흐로닝어한테 지기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끔씩 강팀 상대로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 자체가 만약에 1.4, 1.5였으면은 갈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배당이 높기 때문에 지지 않는 선에서 승무 사이드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엘라스 베로나하고 볼로냐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15위하고 6인데 볼로냐가 아시다시피 패배가 적잖아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몬차 다음으로 패가 가장 많고 최다 실점 팀입니다. 그래서 볼로냐 상대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원정에서도 볼로냐가 패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 누적 한 명 말고는 결장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베로나가 그나마 조금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몇 번 잡고 최근에 잘 안 졌다는 점. 그래서 최근 20년도 위에 20년도 위로만 보면은 진 적은 없긴 해요. 2승 2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성에서는 볼로냐보다 베로나가 좋다. 그리고 그 엘라스 베로나가 최근 홈에서 피오렌티나도 잡았었고, 아타르 5실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리고 아마 볼로냐한테 거의 패배를 준 팀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베로나입니다. 원정 가서 3대2로 이겼죠. 근데 그때 퇴장도 있었고 어쨌든 최근에 파르마한테 진 볼로냐지만 요새 기세가 워낙 좋아요. 특히 홈에서는 뭐 6연승이고 좋긴 한데 원정도 가장 마지막 경기인 파르마를 지긴 했지만 뭐 그 전에 경기 보면 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성도 있고 지난번 원정 가서 잡은 것도 있고 뭐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볼로냐 승으로 봐야 되는데
하필 또 원정이라는 점. 원정의 패배가 적지만 볼로냐가 무가 많기 때문에 홈에서만큼 승률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홈에서는 뭐 6연승 하고 있지만 사실 컵 대회 아탈 잡은 거 빼면은 단순히 리그로만 보면 지금 4경기째 3무 1패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것도 볼로냐 승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로냐가 지지 않는데 아까 위트처럼 비겨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요게 배당이 위트레트보다 좀 낮거든요. 근데 물론 그 베로나 순위를 생각하면은 뭐 실점을 또 생각하고 그러면 뭐 배당이 뭐 적절하게 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제 입장에선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게 1.64면 뭐 높은 배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의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승무. 그리고 이제 8시 반 마감이라 이런 경기는 안 갈 확률이 크죠. 승도 확실히 안 보이고 무가자니 원정승이 보이고 그래서 아마 건널뛸 확률이 큽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포츠머스하고 리즈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1위 팀하고의 싸움인데 포츠머스가 리즈 상대로는 홈에서는 진 적이 없긴 해요. 근데 딱 4번밖에 없고 전적이 너무 오래됐다. 10년도 더 된 전적이라서 가장 최근 전적은 이제 리그 초반에 포츠머스가 리즈 상대로 3대3으로 비기면서 초반 잠깐 반짝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즈가 1위고 득점력이 워낙 넘사하다 보니까 실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포츠머스가 비빌 수 있는 거는 딱 홈이라는 거밖에 없어요. 왜냐? 홈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리즈도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은 포츠머스한테 안 밀립니다. 더 좋으면 좋았지. 근데 이제 포츠머스의 문제는 뭐냐? 지금 부상이 있거든요. 공격에 일단은 랭 선수가 지금 팀 내 10골 이어시로 골이 가장 많은데 햄스트링 부상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는 대부분 장기 부상자들 말고는 최근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공격 쪽에 고개 빠진 게 좀 크다. 하필 또 리즈인데. 근데 리즈는 그에 반면에 이제 최근 부상이 없기 때문에 포츠머스가 아무리 홈 성적이 좋더라도 최근 홈에서 뭐 번니랑 비기고 뭐 퀸즈랑 카리프 잡으면서 뭐 연승 중이고 하지만 미러한테도 졌던 전적이 있고 상대가 리즈입니다. 리즈. 지난번 브루미치전 비겨서 아쉽지만 원정에서 지금 블랙번전 이후에 아직 무패예요. 무패. 5승 3무. 그리고 최근 3연승인데 그 3연승을 보면은 다 득점이 많았어요. 2대0, 4대0, 3대1.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강팀 상대로도 3대1로 선제골 내주고 이겼기 때문에 요거 뭐 리즈 봐야죠. 뭐 포츠머스가 상성이 뭐 리즈한테 좋다고 해도 워낙 전적이 오래됐고 리즈 승부 보는데 배당이 별로다. 그래서 배당 생각하면은 가기가 좀 빡센데 마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리즈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 이제 제가 뭐 미넨도 오버, 레버쿠젠도 오버 봤는데 결국 오버 하나밖에 안 나오고 다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분석했을 땐 질 각이 안 보였거든요. 잘해야 비길 정도. 근데 뭐 퇴장도 있었고 뭐 아무튼 이게 배당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분데스도 이제 오버 쪽으로 봤던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즈도 배당만 놓고 보면은 사실 포츠머스의 홈 성적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저 어디냐 그 부상당한 선수가 최근에 골에 기여한 게 많이 없어요. 그때 코번트리전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선수가 최근에 골에 관여를 많이 했으면 거의 리즈 승에 마엔 보면 되는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길 수도 있습니다. 포츠머스의 홈 성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만 볼게요. 자, 헤타페 AT. 자, 어제 변수가 나오길 바래서 이제 크리스탈 그리고 비아레알 쪽 무를 이제 승무패 표시를 했는데 비아레알은 졌고
크리스타는 또 극적으로 이긴 것 같더라고요. 후반 막판에 골이 터진 것 같아요. 0대 0으로 가다가. 그래서 어제 변수가 거의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올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나온다면은 뭐 맨유 아스널, 뭐 헤타페 AT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빌바오 마요르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얼마나 나올지 레알에서 과연 터질까 말까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어제 토대로 보면은 AT가 유리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헤타페가 AT한테는 상성에서 완전히 밀리는데 이 AT가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고 레알전도 사실 한 골 차라 얘네 챔스만 없으면 이거 AT 가거든요. 근데 다음 경기가 홈에서 챔스고 한 골 차여서 이게 완전히 AT 승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리 뭐 바르샤 4골, 빌바오 잡고 뭐 레알 원정 그리고 최근에 뭐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헤타페가 못하긴 하는데 얘네가 그래도 가끔 뭐 홈에서 바르샤도 비기고 뭐 졌던 경기들 보면 한 골차 승부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지난 컵 대회 AT 원정에서 5실점 한 거는 좀 뼈아프긴 한데 최근에 연패 중인 것도 근데 쉽게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헤타페 승을 볼 수는 없죠. 근데 무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AT 승무예요. AT 승무.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더 가자니 배당이 너무 낮고 그리고 AT가 예전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들도 있어서 예전에 항상 힘들었거든요. 한 골 차로 이기거나 레알전만 아니면 사실 AT가 가는 게 맞긴 합니다. 배당도 괜찮고 너무 꼬아서 근데 이제 헤타페가 실점이 적은 팀이에요. 21골 밑에 쪽에서 21골 그 근처에 있는 팀도 없습니다. 다 30골, 40골 넘게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득점이 적어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장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잠깐만요. 이 AT가 얼마나 신경을 쓰냐 이거거든요. 근데 레알전, 그 다음 또 바르샤전이기 때문에 레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길 가능성 좀 있다 보여져요. AT 승무.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그래도 AT 승 쪽으로 표시는 해 놔둘게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아니면 이 경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건너뛰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해서. 네이메언하고 고헤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뭐 상성은 네이면이 야구세? 예, 야구세 정도인 것 같고 홈에서 일단 네이면 같은 경우에 지금 고헤드보다 승점이 뭐 10점 차 이상 나고 득실은 실점은 좀 적긴 한데 득점 차이가 좀 있어서 고헤드가 그래도 득실이 좀 더 괜찮긴 합니다. 득점력 때문에 뭐 다 앞서긴 해요 조금씩. 그리고 그나마 해볼 만한 건 고헤드도 홈 원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면이 홈이라서 비벼볼 만하다. 그리고 결장은 일본인 선수 공격에 부상 회복 중인 것 같고 경고 누적 한 명이 있다. 그리고 고헤드도 공격에 이제 그 누구지 야콥 브룸? 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9골에 5어시. 이거 완전히 부상이기 때문에 뭐 거의 얼추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결장자들은 얼추 비슷한 것 같고 일단은 네이베언이 최근에 패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홈에서 PSV랑도 비기고 지난번 페노르트 원정도 비겼습니다. 다만 2경기째 득점이 없다는 게 살짝 걸리고 홈에서는 4경기 무패 중이긴 해요. 1승 3무. 그리고 고헤드는 에인트호벤을 이제 2번이나 잡았죠. 컵 대회에 가서 잡고 홈에서 잡고. 그래서 뭐 기세가 워낙 좋습니다. 고헤드가. 그래서 네이면도 좋긴 한데 뭐 고헤드도 좋기 때문에 이게 고헤드 프랭 가기에는 네이면이 홈이라서 걸리고 이게 또 오버 가려면 근데 최근 2경기 득점이 없긴 한데 그 전에 홈에서의 득점력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땐 뭔가 승패로 갈릴 확률이 좀 크다 봐요.
헤라클레스한테도 4실점 했던 고헤드이기 때문에 어, 네이메안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실점이 많거든요,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이거는 고헤드 프렘보다는 다득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버. 다득점 무승부까지 포함해서 괜히 고헤드 프렘 갔다가 네이메안이 이기기라도 한다면, 물론 지금의 고헤드의 기세로는 쉽게 앉을 것 같지만 원정에서 은근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고헤드가 홈에서 압도적이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오버 보고 지볼로 아약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약스는 지금 PSV하고 이제 승점도 많이 지금 한 경기 덜 치러서 5점 차인데 이기면 다시 8점으로 원래대로 됩니다. 그리고 지볼로가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아약스가 실점이 적다 보니까 원정에서도 1위입니다. 1위. 득실이 앞서서. 그리고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네요. 지볼로는. 아약스는 여전히 이제 장기 부상자들. 근데 이제 아약스의 가장 큰 이제 위기는 홈에서 프랑크한테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파를 신경 쓴다면 다음 원정 경기를 신경 써야겠죠. 지금 리그도 어쨌든 뭐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아주 급한 입장은 아니니까 유로파에 비해. 근데 즈볼로 입장에서는 아약스한테 또 상성에서도 압도적으로 밀려요. 뭐 하나 좋은 게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홈이라 좀 빡세거든요. 홈에서는 PSV도 이겼었고 상위권인 위트레이트 상대로도 3대3으로 비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팀들한테 진 것도 있지만 최근에 4경기 2무 2패. 아약스 프랑크전만 아니면 아약스 가겠는데 이거 살짝 좀 불안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땐 아약스가 그래도 뭐 알메로 시티 1대0 지난번. 지금 왜냐면 알메로 시티가 꼴찌거든요. 15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리고 지볼러하고도 득점이 거의 2배 차이고. 그리고 지볼러가 최근에 위트레이트나 PSV한테 골을 3골씩이나 넣었다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헤라클레스전도 2골. 그래서 아약스가 실점이 적은 걸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지볼러의 그 득점력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볼 땐 지볼러 아약스는 유로파만 아니면 아약스 승이나 뭐 언더 쪽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데 유로파 경기도 있고, 그리고 지볼러가 최근에 강팀 상대로 골을 넣어서 프렌 가자니 아약스 승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볼러 그냥 프렌이 아니고 이 프렌도 배당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볼러의 득점력이면 지더라도 한 골 차, 2골 차까지는 지지 않겠다 하지만 아약스라서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이 경기는. 아약스가 원정에서 졌던 전적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아약스 승무로 보고 저는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다 제 입장에선. 오늘 경기가 어제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애매한 건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어디냐, AT도 그렇고 아약스도 그렇고 정 가고 싶으면 무나 핸디무 그냥 번외로 고배당으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첼시하고 레스터 갈게요. 이거는 뭐 첼시 승 봐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첼시 승밖에 안 보여요, 이 경기는. 근데 배당이 레스터 쪽으로 빠지고 있고, 첼시는 코펜하겐 원정에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다음 홈 경기 편합니다. 그리고 뭐 레스터하고 상성에서도 좋고. 왜냐면 레스터가 지금 리그로 보면 4경기째 무득점이거든요. 12골 먹히는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첼시가 물론 이제 공격 쪽에 부상들이 있긴 하지만 뭐 오히려 부상으로 보면 아스널보다 좀 덜 빠지긴 해요. 뭐 팔머도 있고 몇몇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잭슨이랑 마두에케 못 나오긴 하지만, 근데 레스터는 항상 결장자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골을 못 넣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뭐 저는 첼시 승, 흐름상 가야죠. 흐름상. 1마행까지 봅니다. 2마행은 요새 첼시가
물론 사우스햄튼을 4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어, 레스터가 원정에서 토트넘도 잡았었고 뭐 리버풀전도 한 골, 에스턴전도 한 골,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 가지고 어제 리버풀전은 리버풀도 겨우야 1마인을 했잖아요. 3대1로 이기면서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언어버도 건너뛸게요. 이 경기 레스터의 득점력 때문에 굳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의 1마인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하고 본머스는 사실 이 토트넘 경기가 매번 어려워요. 어제 승부패 분석할 때도 이 토트넘이 지금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좋긴 한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크마르 원정 졌죠. 또 다음 알크마르하고의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리그에서 성적이 낮기 때문에 위로 갈 수가 없거든요. 점수차가 워낙 커서 그렇다고 리그 초반도 아니고 그러면 노릴 수 있는 건 유로파죠. 유로파 챔스를 가기 위해선. 그래서 뭐 본머스 안 그래도 좀 빡센 팀인데 유로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더라도 본머스 원정 성적이 높습니다. 꽤 상위권이고 지금 뭐 클루스스키하고 이제 뭐 히살리숑 외에 이제 뭐 솔랑케 그 정도 말고는 이제 아주 크게 공격 쪽에 뭐 예전만큼 부상이 있는 건 아닌데 본머스가 거의 부상이 없어요. 수비 한 명 빼고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머스가 지금 뭐 울버햄튼전 비겨가지고 연장까지 가고 뭐 승부차이 끝에 올라갔지만 일정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3월 7일에 알크마르 원정을 했으니까 FA컵은 3월 1일이었고 그래서 최근 울버햄튼 브라이튼전한테 이제 지면서 리그 연패 그리고 뭐 사우스햄튼을 이기긴 했지만 리버풀전까지 하면 요새 예전만큼 뭐 무패 흐름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본머스의 원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첼시 2대2, 뉴캐슬 4대1, 그리고 사우스햄튼 3대1, 울버햄튼 4대2 득점력이 꽤 높아요. 무득점 했던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승패로 가기보다는 언오버로 가야죠. 토트넘이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고 하긴 한데 그냥 다득점 터지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승패로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어제 승무패에서 승패로 보기가 좀 빡셌는데 오버 가든가 그냥 관전만 하든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폴리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빌런 포츠머스 그리고 4명부터 카드 다시 카트를 담아야겠네 요거. 자, 그러면 나폴리 피오렌티나. 자, 일단은 나폴리가 뭐 순위가 더 좋고 홈이기도 하고 뭐 상성은 거의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나폴리의 홈 성적 아주 좋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막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닌데 나폴리가 이제 브라질 선수가 공격 쪽에 한 명 부상이긴 하고 안기사도 지금 부상이고 맥토미니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뭔가 부상 선수나 몇 명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드필더나 공격에 비중이 아주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일단 경고 누적이 한 2명 정도 있고 그리고 공격에도 부상이 있고 그래서 뭐 나폴리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피오렌티나도 결장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나폴리가 최근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없긴 한데 홈에서 최근 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코모전 빼고는 다 무거든요. 로마, 우디네세, 라치오, 인테르.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승리가 나와야 될 때긴 합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요새 안 좋았다가 3연승 반짝했다가 다시 또 안 좋아졌거든요. 레체전도 한 골밖에 못 넣고 그리고 파나티나 원정을 2대3으로 졌기 때문에 다음 컨퍼런스 리그 뭐 얼마나 리그에 컨퍼런스에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리그에서도 보면은 라치오도 5점 차고 뭐 못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이기면 인테르하고 1점 차로 좁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뭐 컨퍼런스 일정까지 있는 뭐 피오렌티나보다는 나폴리 승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에는 잘 모르겠다. 나폴리도 요새 승리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도 뭐 패배가 많은데 코모전 빼면은 대부분 한 골 차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브레스트하고 앙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성은 브레스트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홈에서 거의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득실은 브레스트가 좋습니다. 득점력 때문에. 그리고 홈이죠. 홈에서 브레스트가 성적이 좋고 뭐 앙제가 원정 성적이 딱 거의 한 중간 정도긴 한데 일단 그래도 홈에서 패배가 적고 결장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뭐 공격에 한두 명 정도? 그나마 최근 보면. 근데 이제 앙제가 의외로 공격 쪽에 거의 없단 말이죠. 부상이. 이래서 결장자 부분으로 치면 그래도 아주 살짝 손해지 않나 브레스트가. 다만 이제 브레스트의 최근 전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챔스부터 승리 자체가 없어요. 뭐 파리도 지고 두 번이나 득점 없이. 그리고 리그 봤을 때는 오세르 스트라스 비기고 그리고 덴케르크한테 이제 컵 대회도 지고 리옹전까지 졌기 때문에 승리는 없지만 대부분 한 골 차였다. 그리고 쉽게 안 지고 그리고 홈이잖아요. 그리고 앙제도 요새 기세가 워낙 좋긴 하거든요. 뭐 원정에서 4연승도 했었고 그 전에 뭐 랭스 그리고 오늘 뭐지 아무튼 스트라스 원정의 컵 대회도 3득점. 그래서 얘네가 최근 원정에서 득점력 보면 꽤 높아요. 3골씩 넣었던 경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생테티엔 3대3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오늘 만나는 브레스트는 또 홈에서 2대0으로 또 잡았었고 그때 한 5연승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툴루즈한테 0대4로 발렸다. 오랜만에 좀 제일 안 좋은 그런 스코어로 진 건데 여전히 원정에서는 승률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최근 기세만 보면 그래서 브레스트의 홈 기세보다는 훨씬 좋죠. 브레스트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으니까 그 낭트전 이후에. 그래서 배당 대비 갈만하냐 브레스트. 앙제가 지난번 툴루즈한테 0대4로 졌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왜냐면 랭스나 스트라스 원정 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팀들 상대로 어쨌든 지지 않았다는 게 좀 크다 보여지는데 요 경기는 좀 어렵네요. 요 경기는 같이 볼게요. 같이 오버를 더 우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제 원정 득점력 때문에 브레스트 승은 아마 못 가면은 핸디무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경기죠? 둘, 넷, 여섯, 여덟. 12경기까지만 공개해. 레알전까지만 공개하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프랑크하고 유니온 베를린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분데스가 변수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유니온 베를린하고는 실점이 같습니다. 프랑크. 득점에서 3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유니온 베를린이 그만큼 득점력이 안 좋아요. 장크트 다음으로 이제 득점력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둘이 거의 공동 꼴등이라 봐야죠. 한 골 차이라서. 그리고 프랑크 홈이고 유니온 베를린이 그나마 홈에서 조금 더 좋은데 원정이 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프랑크는 이제 뭐 마르무시가 이적하면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고 뭐 미드필드의 경고 누적이라든가 유니온 베를린은 딱히 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성도 프랑크가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마르무시의 이적 이후에 살짝 좀 주춤하는가 했는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주춤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길 때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지난번 아약스전 이긴 게 좀 크다 보거든요. 상대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리그는 여전히 연패 중입니다.
레버쿠젠하고 뮌헨한테 4실점씩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니온 베를린도 최근에 보면은 장크트 3실점, 뭐 하이덴하임 2실점, 아니면 도르트문트 6실점. 얘네도 원정 보면은 쉽게 못 가요. 그래서 요거는 유로파 일정이 있는 그 프랑크라서 그거만 아니었으면 프랑크 승 가면 딱 좋다. 근데 다음 경기도 이제 홈이긴 한데 아약스가 쉽지 않아서 유로파를 그래도 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프랑크도 리그 순위가 높은데 1, 2위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승점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유니온 베를린으로 떨어지는 게 이해됩니다. 배당 자체가. 근데 유니온 베를린 원정 성적 보면은 갈 수가 없긴 해요. 그리고 유로파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투일란전 말고는 리옹 원정 갔다 와서 라이프치히전 지고, 페렌츠바로시 홈에서 하고 호펜하임 원정 가서 비기고, 로마 원정 유로파 갔다 와서 홈에서 볼프스하고 비기고, 아약스 원정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항상 유로파 경기 뒤에 이긴 적이 거의 없긴 해요. 최근 그 볼 때는 그 패턴으로 보면. 근데 상대들이 뭐 라이프치, 뭐 호펜하임, 뭐 아니면 볼프스 쉬운 팀들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요 경기도 그래도 전 유니온 베를린 승 안 봅니다. 프랑크 승부 봐요. 프랑크 승부. 왜냐면 오늘 프랑크가 지면 뭐 아약스전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겼고 홈이고 오늘 지면 3연패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유니온 베를린도 지금 3연패 중이라 오늘 지면 4연패라서 빡세긴 한데 단순하게 득점력으로 생각합시다. 홈에 30골이냐 원정 10골이냐. 어제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터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흐름상. 저는 일단 프랑크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한 6 정도? 원정 갔다 온 거 생각하면 한 5.5?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알하고 라요. 오늘 이 경기에 따라 저는 좀 갈릴 것 같거든요. 뭐냐면 이게 승무패 1등이 넘어가느냐, 나오느냐. 여기서 터지면서 맨유도 아스날하고 비겨주고, 뭐 어쨌든 뭐 밑에 이제 빌바오까지 터지고, 그러면은 뭐 첼시도 포함되지 않았나? 첼시까지 터지면 뭐 거의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 자, 어쨌든 레알 라요가 레알 승을 봤던 경기인데 최근 라요가 레알 상대로 3연속 무승부 중이긴 해요. 물론 홈에서 2번 비겼지만 마지막 레알 홈 경기도 이제 0대0으로 비겼고, 그리고 무엇보다 AT 원정을 가야 됩니다. 챔스 쉽지 않거든요. 요새 AT가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리그에 지금 물론 얘네도 리그 보면은 1, 2, 3위가 거의 치열해요. 거의 승점 3점 차이라서 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는 상황인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레알이 압도적으로 그 좋았던 이유가 그 레알이 결장이 뭐 물론 일정이 있긴 하지만 결장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라요가 결장이 많습니다. 지금 공격에만 한 4명 정도 빠지거든요. 아주 최근 부상 2명, 뭐 출전 정지부터 수비 쪽에도 있고, 공격에 빠지는 선수만 포함하더라도 싹 빠지기 때문에 이 득점력으로 들어가면은 레알이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라요가 28골밖에 안 되는데 그 28골 중에 공격으로 빠지는 골이 한 13골 됩니다. 13골. 그럼 거의 반토막 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라요가 레알을 때려잡을 수 있느냐? 없다고 봐요. 결장이라도 없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그 전에 해오던 게 있어서 뭐 거의 무패 흐름도 꽤 길었고, 최근에 졌던 경기 보면 아시겠지만 다 한 골 차였죠. 그 바르샤 원정도 한 골, 홈에서 비아레알전도 한 골. 그래서 0대1로 지거나 뭐 1대1로 비기거나 뭐 본인들이 이길 때 2대1로 이기거나 보통 요런 패턴이었는데, 레알이 과연 이제 AT 원정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골을 넣을까,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
이게 레알 원정이고 레알이 원정이고 라요가 홈이었으면 아마 레알 승 못 가고 뭐 무승부나 이런 변수를 노렸을 텐데 하필 라요가 또 원정이다 보니까 3.5 기준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일단은 레알 승 봅니다. 근데 레알이 또 다음 경기 신경 쓰고 또 라요가 그때 우리 바르샤 언더를 봤던 이유도 뭐 공격에 빠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실점을 많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 대비 요건 좀 애매합니다. 확률로 가면 레알 승이긴 해요. 레알이 또 한 번 터지면 뭐 4대0 5대0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언더 가는 게 확률은 좀 더 적어 보이고 배당으로 접근하면은 언더가 좋아 보이고 일단은 언더 보긴 하는데 좋아 보이는 언더는 아닙니다. 레알 승 보고 결장자가 공격에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골이 빨리 터진다. 물론 바르샤도 그때 라요 전반 1대0이었기 때문에 뭐 레알이 막 3대0 4대0으로까지 이기는 그림은 잘 안 그려져요. 일단 레알 승 봅니다. 레알 승에서 넘어갑시다. 마무리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1시간 안에 좀 끝내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가야겠네. 자, 트벤테하고 알메로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순위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지금 알메로 꼴찌 득점만 3배 차이 나고 실점도 10골 이상 거의 20골 안되게 차이 나고 그리고 홈에서 유일은 아니죠. 1, 2, 3위 아약스, PSV, 트벤테 요 세 팀이 무패기 때문에 무패팀 중 한 팀입니다. 그래서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트벤테 승 볼 수밖에 없는데 트벤테가 이제 공격에 뭐 부상인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알메로 경고 누적도 미드필더 있고 뭐 상성도 트벤테가 좋고 왜냐면 트벤테가 보데글림하고의 경기에서 결국엔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뭐 지난번 흐르닝원전은 원정이었어가지고 홈에서는 위니용전 이후에 무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전승이야 전승 7연승. 그래서 최근 알메로시티가 뭐 말도 안 되게 위트레트를 잡고 페노르트한테 아쉽게 한 골 차, 아약스한테도 한 골 차지만 트벤테는 안 될 것 같다. 트벤테 승 봅니다. 이거. 마헨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마헨이 한 2배 정도였으면 가볼만 할 텐데 하필 요새 알메로시티가 뭐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스코어가 볼 때는 쉽게 안 지긴 하거든요. 아까 뭐 수치상으로는 엄청 차이 나지만 최근의 기세로 볼 때는 그래도 좀 비비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트벤테도 마행 경기가 적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발베이크, 뭐 네이메연, 그 전에 또 뭐 빌럼 아니면 흐로닝원 다 이제 마행으로 이겼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벤테 승 보고 마행은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다음 르아브르하고 생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둘 다 순위가 안 좋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상성은 생떼가 살짝 좋은데 전적들이 오래된 전적들 빼면은 르아브르가 일단 2승 1무긴 해요. 옛날 전적을 빼면은. 그리고 랑스한테 4득점을 했다는 거는 좀 기적에 가깝다. 르아브르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사실 왜냐면 꼴찌였을 거예요. 그때 아마 득점력이. 지금도 거의 꼴찌 근접합니다. 그리고 생떼도 마찬가지로 얘네는 뭐 거의 그러니까 르아브르가 생떼보다 승점 하나 높고 1점 차 그리고 득실도 좀 앞서는 정도 16, 17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 유일하게 승리 없는 게 생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실점도 많고 뭐 본인들도 다득점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 르아브르가 지금 홈에서는 7연패인가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원정에서 지금 4경기 무패라서 원정 성적이 좋지 홈은 그닥. 그리고 생떼도 원정에서 1승이 없긴 한데 득점력이 또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참 난감하네요. 요 경기.
연승은 없었단 말이죠. 랑스 이겼으니까 이번에 홈에서 뭔가 이길 것 같지는 않은데 생때도 그렇고 이거는 뭐 둘 다 최근에 오버가 많기 때문에 뭐 오버를 가든 물을 가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뭔가 생때가 첫 승을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르하브르 승까지 생각을 하면 최근 득점력 때문에 오버 갑니다. 오버. 무승부도 유력하긴 한데 뭔가 부 안 뜰 것 같아. 느낌이.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낭트하고 스트라스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긴 또 스트라스가 순위가 높은데 잠시만요. 아까 결장자를 안 본 것 같은데 르하브르하고 생때는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경고 누적이 한 명 수비 쪽에 있는 거 생태가. 자, 낭트 같은 경우 득점도 밀리고 실점도 밀리고 홈 성적도 안 좋고 스트라스가 다 우세합니다. 약 우세. 그리고 결장자 쪽 보면은 그나마 기퍼도 최근 부상은 아니라서 스트라스 퇴장이 한 명 있네요. 수비에. 그리고 미드필더에 최근 부상이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결장 부분은 최근으로 따졌을 땐 낭트가 조금 이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상성에서 홈에서 많이 밀립니다.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예전엔 이긴 적이 좀 있는데 최근 20년도 이후에 1무 3패입니다. 1무 3패. 연패 중이고 그리고 낭트가 이제 강팀 상대로 좀 비겼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뭐 예전에 파리 원정, 릴 원정, 뭐 홈에서 리옹, 그리고 모나코전도 홈에서 비겼고 강팀 상대로는 은근히 좀 비볐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 랑스도 잡긴 했지만 스트라스가 강팀으로 보긴 좀 어렵잖아요. 요새 기세만 보면 뭐 강팀에 거의 준하는 성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패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컵대회 제외하면 진 경기는 스타들은 한 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거의 안 집니다. 스트라스가 지난번 5-0전도 이겼고 해서 낭트가 랑스를 잡긴 했지만 뭐 홈에서 연승을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예전에 좀 비겼던 전적들도 있고 그래서 스트라스도 최근 원정 연승은 있었는데 3연승까지는 없었거든요. 요거 무승부를 가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저는 그래도 낭트가 정배를 받은 게 다행이라 스트라스 프렌 봅니다. 프렌. 저는 당연히 스트라스가 정배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상성도 스트라스가 약 우세. 그리고 최근에 스타드렌전 빼면은 진 적 없고 그게 몇 경기냐면 지금 얘네가 11경기 중에 딱 한 번 졌거든요. 한 번. 예전에 원정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봤을 때 프렌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매해요. 이 경기. 스트라스 프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랭스 5세를 가도록 할게요. 잘하면 1시간은 안 될 것 같고 7시 안에는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가 될 것 같아요. 7시 안에. 빠르면 뭐 50분 안에도 끝날 것 같고 중복되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 랭스 5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5세르도 순위가 비슷합니다. 일단 승점 차는 5세르가 좀 앞서 있긴 한데 2경기 정도. 득점도 좀 앞서고. 근데 오세르가 홈에서 압도적으로 승점이 많아서 원정이 거의 뭐 볼 게 없어요. 1승 2무 8패라서. 근데 뭐 랭스도 마찬가지로 홈 성적이 안 좋은데 그나마 원정 오세르보다는 낫다. 요렇게 보고 둘 다 결장자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은 어쨌든 친선전 포함하면은 랭스가 오세르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에 많이 이겼거든요. 근데 친선전을 제외하면 사실 전적들도 많지 않고 한 3번 되는데 3번 다 이기긴 했습니다. 자, 근데 랭스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그로 치면 작년 11월 르하브르 경기 원정에서 이긴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 없습니다. 중간에 컵 대회 한 번도 있는데
그것도 작년이었고 결국 올해 아직 1승이 없어요. 무도 한 5번. 근데 무승부 했던 경기들 보면 또 모나코, 뭐 파리, 생각보다 강팀들 상대로도 무승부도 했었고. 근데 이 랭스의 이제 득점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올해 2득점 이상 한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네. 한 경기. 니스전. 근데 그것도 적고 4실점. 득점력이 워낙 저조해요. 그래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세르가 원정 성적이 안 좋아도 오세르가 원정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득점력, 모나코 2득점, 브레스트 2득점. 그래서 이 경기는 랭스가 타이밍상 이번에도 이겨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뭐 랭스로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겨줘야 되는데 또 못 이길 것 같다. 득점력 생각하면. 근데 또 오세르 가기에는 오세르도 원정 성적이 안 좋고.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야 된다. 랭스는 묻찍거나 넘어가세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유 아스널이 결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PSV전을 7대1로 이겼단 말이죠. 만약에 그 경기를 한 골 차나 뭐 비겼으면은 이제 홈이기 때문에 뭐 챔스를 신경 쓰면 되는데 이미 7대1이라 챔스에서 이게 역전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한 3, 4골 차이도 아니고 6골 차이면 사실 올라갔다 봐야죠. 원정도 아니고. 그래서 맨유전을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맨유도 뭐 디알로 그리고 뭐 리산드로 그러니까 부상들이 좀 있긴 한데 아스널이 워낙 많아요. 지금 뭐 부카요 사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마르티넬리하고 하베르츠까지 뭐 중간에 제수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어떻게 제가 7대1로 이겼는지 뭐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노팅엄전 득점이 없었습니다. 웨스트햄까지. 리그만 보면은 아스날의 득점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맨유가 소시 원정을 갔다 와서 조금 빡세긴 할 거예요. 왜냐면 다음 경기 홈인데 일단은 비겼기 때문에 맨유도 이제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챔스 못 갑니다. 거의. 유로파 이겨서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유로파를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스날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스날 승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맨유 뭐 가기도 애매하고 요 경기 오랜만에 패스하겠습니다. 맨유가 일정이 없으면 맨유 쪽을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맨유 2프랭 가기에는 별로 이제 믿음이 안 갑니다. 최근 2월에 이제 크리스탈전 0대2로 진 경우도 있고 그 입스위치전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 뭐 퇴장 이후에 또 어쨌든 힘겹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맨유도 패배가 많지는 않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항상 보면 실점이 꾸준하다. 그래서 아스널이 어쨌든 PSV를 7골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그 기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 이 경기. 그냥 재밌게 보는 게 좋다. 또 상성은 또 맨유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최근 기세 보면 뭐 20년도 이후는 반반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건너뜁니다. 이런 경기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좋다. 호펜하임하고 하이덴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호펜하임 같은 경우 지금 이 하이덴하임이 꼴찌니까 승점이 10점 차거든요. 득실도 더 괜찮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호펜하임의 원투 크라마니치하고 흘로제크 중에 흘로제크가 일단은 발목 부상입니다. 마리우스 불토도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까지 결장자가 없진 않아요. 하이덴하임은 거의 없거든요. 최근 부상이. 그래서 결장 부분은 하이덴하임이 좋다. 그리고 호펜하임이 24년도에 한번 하이덴하임하고 비겼고. 근데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하이덴하임은 리그에서 이긴 적이 유니온 베를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코펜하겐 원정. 근데 그것도 결국 떨어졌고.
그리고 호펜하임이 최근 브레멘 보움도 잡았고 슈투트전도 비겼기 때문에 뭐 유니온 베를린 4실점, 레버쿠젠 3실점이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득점력으로 보면 호펜하임 쪽 봐야죠. 근데 호펜하임도 최근 홈에서 승리가 없긴 해요. 5경기 연속. 근데 그 5경기 중에 두 경기 빼고는 득점이 그래도 꽤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딱 하나 걸리는 게 하이덴하임이 브레멘 원정 3대3 그리고 미넨 원정에 2골, 아우크 원정 1골 그리고 최근에 득점이 별로 없다가 라이프치 원정에서 2골을 넣었거든요. 이게 살짝 걸리네. 2.5 줬으니까 오버 갑니다. 이게 3.5 줬으면 건너뛰려 했거든요. 2.5 줬기 때문에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이덴하임이 이길 확률이 극히 드물긴 한데 무 떠버릴 수도 있다. 브레멘이나 라이프치처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뭐 호펜하임 승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분데스 보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뭔가 한두 팀 정도 이제 삐끗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제는 좀 시작부터 뭔가 이제 브레멘도 그렇고 미네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 PK 하나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 PK 넣어서 3대 0이었으면 또 몰랐다. 퇴장을 당했어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는. 자, 엠폴리하고 로마. 일단 상성은 로마가 좋습니다. 엠폴리가 홈에서 로마한테 많이 졌고 일단 로마는 아시겠지만 홈에서 아주 강해요. 엠폴리는 지금 강등권입니다. 뭐 승점도 거의 2배 차이고 뭐 홈에서 1승밖에 못하고 오히려 엠폴리는 원정 승점이 더 높은 팀인데 로마가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 예전보다는 하긴 했는데 홈에서 워낙 좋다 보니까 원정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결장이 엠폴리가 막 많은 건 아닌데 뭔가 부상에서 회복하거나 그런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좀 많이 있다. 그나마 최근 부상은 수비 1명. 로마는 수비의 경고 누적, 부상, 그리고 디발라를 휴식을 줬네요. 요거 공격의 디발라 빼고는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마 뭐 홈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나고 원정도 예전에 못했는데 뭐 감독 바뀐 이후에 나름 성적도 괜찮고 지금 최근에 원정 3경기 무패 합치면은 7경기 무패죠. 6승 1무 최근 5연승 중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4연승 할 때 4번 연속 이길 때 다 홈이긴 했어요. 뭐 빌바오, 코모, 몬차, 포르투 근데 뭐 파르마 원정, 포르투, 베네치아까지 최근 기세로 보면 원정이긴 하지만 엠폴리의 득점력을 생각해야죠. 유벤을 그 컵 대회에서 이긴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승부 차이 끝에 이긴 거. 근데 그 전에 성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득점 이상 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물론 아탈 2득점, 예전에 베로나 4득점도 있긴 했는데 최근에 3경기 연속 무득점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로마가 빌바오를 어쨌든 극적으로 이제 이겼잖아요. 비길 뻔 하다가. 그래서 다음 경기 또 원정을 가야 됩니다. 유로파. 그리고 엠폴리도 최근에 어쨌든 뭐 4연패 하다가 2경기 연속 비겼고 제노아전도 선제골을 넣어서 그나마 좀 비벼볼만 한데 그래도 엠폴리 승은 안 봅니다. 상성에서도 밀리고 디발라 휴식을 준 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준 건지 아니면 뭐 빌바오전을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로마 승무사에 대해서 보는데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 로마가 이겼던 경기들 보면 베네치아나 파르마도 다 한 골 차였고 최근도 한 골 차였고 어쨌든 엠폴리가 쉬는 동안 유로파 경기도 뛰었고 다음 경기 유로파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겨도 아주 근소한 차이 아니면 진짜 엠폴리가 대량 실점만 안 하면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홈에서 보면은 은근히 한 골차 승부도 있었고 그리고 볼로냐전도 뭐 비겼었고 뭐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일단은 로마 승 보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엠폴리의 득점력, 뭐 로마의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언더가 나을 수도. 로마 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언더 보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빌바오 마요르카. 요 경기 마요르카로 배당이 빠지는데 그 정도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마요르카가 원정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최근에 4연패도 했었고, 물론 세비야전 비기면서 최근 4경기 뭐 무가 좀 있긴 한데 대부분 3경기가 다 홈이었고, 냉정하게 원정만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빌바오가 최근에 AT전 지고 뭐 로마전 아쉽게 지고 하긴 했지만 홈만 보면은, 냉정하게 홈만 봤을 때는 성적이 엄청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이 로마 원정에서 졌는데, 그리고 또 홈이에요. 홈 유로파 홈 경기고 홈에서는 8승 3무 1패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득실도 괜찮고, 뭐 수비의 부상이랑 미드필더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마요르카도 공격의 부상 1명 정도.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도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유로파 일정이 있다는 거. 하필 또 로마한테 져가지고. 근데 빌바오 순위는 지금 4위이기 때문에 뭐 유로파 우승 못하더라도 노릴 수 있는 거고, 챔스 쪽을. 그래서 고민됩니다. 단순하게 원정의 마요르카 보면 빌바오 승 가야 되는데, 빌바오의 유로파 일정, 그리고 마요르카가 최근 4경기 무패라는 게 조금 걸리거든요. 아무리 홈 3경기라도 빌바오가 예전에 레가네스한테 한번 비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홈에서 레알도 잡고, 뭐 최근에 뭐 바이돌리드 상대로 뭐 전반에만 4골 넣고 그랬었는데, 유로파가 껴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감하다. 그래서 이거 쉽게 언더 가기도 어려워요. 빌바오 최근 홈에서 보면 뭐 3대1, 3대0, 7대1 이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빌바오 승무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패배를 완전히 보진 않겠자. 다만 이게 배당 대비 지금 배당이 올라서 그렇지 1.48이었으면 더 가기가 어려웠어요. 배당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승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 경기. 완전히 승을 보기에는 좀 빡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요르카의 흐름도 봐야 됩니다. 마요르카가 4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요르카에 뭐 무리키도 있고 득점을 못할 상황이 아닙니다. 뭐 빌바오가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베티스하고 라스팔마스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7시 전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아마 앞에 그 2경기 건너뛸 것 같거든요. 빌럼하고 그 볼로냐 경기. 그러면 포츠머스부터 시작되니까 한 8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는 걸로. 포츠머스도 건너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베티스하고 라스팔마스도 이 경기도 고민되는 게, 이것도 아마 승무패 포함된 걸로 아는데 베티스가 배당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배당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승점도 10몇 점 차이 나고 라스팔마스 강등권. 베티스보다 좋을 게 없거든요. 베티스의 홈 성적 6승 5무 2패. 라스팔마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꺼리고 있냐면, 뭐 장기 부상자 빼고 뭐 공격에 경고 누적 1명밖에 없는데, 일단 베티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하나 찔렸던 게 이겁니다. 이거 베티스가 비기는 바람에 이제 다 말아먹었고, 최근에 냉정하게 리그만 보면은 베티스 성적이 엄청 좋아요. 이겼던 팀들 보면 뭐 소시, 뭐 레알, 그리고 빌바오도 비겼고, 홈에서 잘 안 지기 때문에 뭐 좋죠. 리그 3연승, 컨퍼런스도 결국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라스팔마스가 뭐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안 좋은데 딱 하나 비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득점이다. 득점.
그러니까 베티스가 34골인데 라스팔마스가 30골이거든요. 득점력으로만 보면 비비지 못할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지로나 마요르카, 뭐 레알 뭐 다 득점을 했고 바야돌리드까지 4경기 연속 다 득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르샤도 그때 뭐 100 몇십 주년 그때도 이제 원정에서 바르샤 잡아냈고 소시랑도 비겼었고 뭐 라요 상대로도 3대1 발렌시아 3대2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3연패하고 뭐 잘 못 이겨서 그렇지 지금 8경기 승리 없으니까 타이밍상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원정에서 그렇게 이겼던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베티스의 저 배당은 배당 대비 갈 이유 전혀 없다 보여집니다. 배당이 안 빠지더라도 갈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베티스 또 비토리아 원정 가야 되잖아요. 단순히 이제 홈에서 잘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라스팔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티스 승까지 생각하면 5번인데 이게 베티스가 오버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프렌이냐 5번이냐. 사실 라스팔마스 2프렌 나오려면은 뭐 0대0, 1대0 뭐 그런 아니 뭐 비기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오버가 나오려면 사실 뭐 2대1 스코어 아니면 라스팔마스의 역배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오버 가능성이 높으냐 베티스가 뭐 실점 내주면서 이길 확률이 그런 쪽이 좀 크냐 그건데 어쨌든 라스팔마스의 득점력 보면 완전히 베티스의 승까지 배제하긴 좀 어렵다 봐요.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뿐이지. 그래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그 전적들이 있으니까 2프렘보다는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전. 근데 뭐 1대1로 비기면은 뭐 오버 날아가는 거죠. 2프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라스팔마스 쪽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2프렌 가고 저처럼 베티스 승까지 고려하면 오버를 접근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상성에서는 베티스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라스팔마스 상대로. 근데 대부분 다 언더였어요. 대부분. 예전 전적들도 1대0 아니면 뭐 거의 1대0이 대부분이었다. 그 생각하면 뭐 프렌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유벤하고 아탈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10개는 채웁시다. 10개. 추천 10개는 채우고 가야죠. 자, 지금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안 됩니다. 몇 개만 더 채웁시다. 자, 유벤하고 아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위권 싸움인데 4위 3위거든요. 일단 유벤이 무가 많은데 그래도 승점을 많이 올렸어요. 최근에 많이 이기다 보니까. 예전엔 무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승하고 무가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득실은 당연히 아탈이 좋죠. 아탈이 좋은데 유벤이 어쨌든 아직도 홈에서는 무패 팀이고 근데 아탈이 또 원정 승점은 또 1위거든요. 인테르보다 그 승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홈에 무패이긴 하더라도 아탈이 워낙 원정 성적이 좋다. 그리고 유벤이 지금 여전히 기존의 부상자들밖에 없긴 해요. 뭐 수비나 공격 쪽에도 아주 최근 부상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탈 같은 경우도 뭐 레테기하고 루크만 다 나오고 케텔레라까지 뭐 수비도 이제 장기 부상이니까 둘 다 거의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유벤하고 아탈이 최근에 붙었을 때 무승부가 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홈에서 아탈 상대로 최근 보면은 예전엔 거의 다 승리였는데 최근엔 무가 거의 많아요. 6번 중에 5번을 비겼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성적도 비슷하고. 근데 유벤은 뭐 어차피 PSV한테 떨어져가지고 뭐 아탈도 브리에한테 떨어져가지고 리그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일단 아탈이 지난번 베네치아하고 0대0으로 비겼다는 점 그리고 유벤도 뭐 베로나를 이기긴 했지만 살짝 좀 불안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엠폴리전 그 컵대에 비긴 거 빼면은 사실 유벤이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뭐 인테르도 잡고 칼리알리, 뭐 코모, 엠폴리까지. 엠폴리는 좀 힘겹게 이기긴 했는데 그 전에 뭐 AC 밀란 잡고 아탈 원정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아탈이 최근에 보여줬던 그 흐름은 일단 홈의 흐름은 너무 안 좋아요. 두 경기, 세 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고 그 챔스 빼면은 컵대회 포함 그리고 리그만 봤을 때도 지금 5경기째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원정은 또 다릅니다. 베로나 엠폴리 상대로 5득점씩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복이 심한 아탈보다는 유벤 가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배당은 아탈 쪽으로 빠지거든요. 전 그래도 뭐 득점력도 아탈이 더 좋고 뭐 아탈이 원정 성적도 1위고 한데 어쨌든 유벤이 홈 무패라는 점. 그래서 유벤이 지는 그림은 없을 거라 보여지는데 뭐 아탈의 득점력과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비길 수도 있다. 왜냐면 두 팀이 아까 무가 많았다 했잖아요. 유벤 승무 보는데 유벤도 오늘 경기 이기면 5연승이거든요. 홈에서 리그만 봤을 때 홈 원정 포함하면 6연승. 6연승까지 하기에는 좀 빡세지 않을까. 아탈이 그래도 뭐 못한다 하지만 리그만 봤을 때는 얘네도 지금 6경기 무패입니다. 3승 3무. 그래서 원정에서도 냉정하게 보면은 리그만 보면 일단은 원래 아직 패배가 없긴 해요. 뭐 무가 많고 막 뭐 그래서 그렇지. 원래 진 거는 나폴리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스하고 리옹 가도록 할게요. 자, 3위 니스, 6위 리옹인데 일단은 니스가 승점이 조금 앞서고 득실도 조금씩 다 앞섭니다. 리옹보다. 그리고 홈에 이제 두 팀이 무패인데 파리랑 니스입니다. 그리고 리옹은 원정 성적이 홈에 비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둘 다 결장자가 거의 없고 일단 니스가 최근에 리옹 상대로 홈에서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은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어요. 일단 니스는 유로파 진작에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 중이고 최근 4연승 뭐 홈에선 말할 것도 없이 성적이 좋고 최근 득점력도 괜찮습니다. 근데 리옹이 부쿠레슈티를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유로파 원정을 갔다 왔고 최근에 일단 리그에서 보면 실점이 은근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다는 건 아닌데 꾸준합니다.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거 그래도 원정 부쿠레슈티 갔다 온 리옹보다는 그래도 니스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홈에서 무패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에서 리옹이 실점이 두 자릿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니스 승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그림은 안 보이고 니스 승에 뭐 보험 간다면은 이제 뭐 무승부 정도 이걸 주력으로 간다면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언오버 가기가 좀 애매한 게 예전에 니스는 언더가 많았는데 뭐 최근 3경기 다 2대0이긴 합니다. 마르세유까지. 근데 3대 2대1 뭐 그런 스코어도 많이 나와서 리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은 거의 다 오버거든요. 그래서 언오버 가기가 참 애매하다. 저는 그냥 승무 사이드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패스입니다. 맨유는 그냥 건너뛰는 게 좋아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좋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그래도 추천 좀 눌러주셨네. 역시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추천. 즐겨찾기도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시랑 세비야. 자, 요 경기도 요 경기는 어제 분석할 때 그 느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상성에서는 소시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일단 뭐가 좀 불리하냐면 일단 그 승점은 1점 차입니다.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홈의 소시나 원정 세비 물론 원정 세비야보다 좋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큰 차이 난다 보긴 어렵고 일단 퇴장이 있습니다. 소시 지난 바르샤전 그래서 수비수 퇴장
그리고 미드필더의 부상. 어제는 오야르사발이 부상 의심이었는데 아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는 약간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비야는 미드필더의 부상 최근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소시가 일단은 맨유 원정을 가야 됩니다. 유로파. 그리고 최근 스페인 컵 그 레알전 빼면은 뭐 나중에 또 레알 원정 가겠지만 최근에 거의 진 적이 없긴 해요. 리그에서 헤타페 정도? 뭐 원정은 워낙 성적이 안 좋은데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다만 세비야가 원정 4경기 무패, 뭐 헤타페나 라요 원정에서도 이제 안 졌고 예전에도 뭐 AT전도 뭐 3대4로 거의 치고받고 한 경험도 있고 레알전도 2득점 해서 세비야가 원정이긴 하지만 소시의 그런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건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뭐 세비야 원정까지 역배가 안 보여서 그래도 홈인데 무승부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해서 무 봅니다. 무.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종합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늘도 어제처럼 무승부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다. 어제보다 더 없어요. 무승부 보는 게. 근데 어제는 확실히 보였던 브라이튼 뭐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브라이튼이 막판에 극장골 넣으면서 무가 부러졌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마르세유 0대1로 지면서 말이 안 됐고 마지막 경기라 좀 불안하긴 했어요 진짜. 그리고 뭐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긴 한데 오늘 더 잘 골라 가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세유가 내가 홈에서 그렇게 몰라 슈팅이 많이 밀리고 졌으면 그 뭐 당연히 이제 내용적으로 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골 못 넣어서 이제 막판에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슈팅 많이 때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긴 합니다. 참 이게 좀 마지막 경기라서 좀 애매했거든요. 속상하네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 더 잘 골라가야죠.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유튜브에 이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 그래서 7시니까 몰라 이게 빌럼 엘라스 경기는 건너뛸 거고 포츠머스하고 헤타페도 안 갈 것 같고 포츠머스를 가냐 마느냐인데 만약에 포츠머스마저 건너뛴다 그러면은 뭐 늦어도 한 8시 반? 만약에 포츠머스를 가게 되면 8시까지는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 가게 되면은 한 8시 반 그 정도에 보내드릴게요. 9시? 근데 9시까지 고민할 경기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서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커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님 그 뭐냐 한 넉넉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8시보다는 8시 반에서 9시. 거의 포츠머스 경기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예, 박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리즈 승이 마엔이 안 보이는 승이라서 원정이기도 하고 배당이 너무 낮아요. 어제 막 경기 터지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경기들이 만약에 좋은 경기들이 있으면 뭐 빌럼 뭐 위트도 가고 볼로냐도 가고 뭐 묶어서 가겠지만 확실히 승도 안 보이고 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애매한 건 건너뛰는 게 좋다. 예전엔 막 애매한 거 억지로라도 막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그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전의 경기들 다 건너뛰면은 아마 넉넉 잡아 9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그래도 무승부 어떻게든 골라 가야죠. 뭐 근데 자기한테 안 맞는 팀들이 있긴 해요. 자기가 가면 유독 터지는 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팀들 잘 골라 가야죠. 맨날 이기다가도 나만 가면 지는 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J리그로 치면 빗셀 고베 상성이 너무 안 좋아요 저랑. 그래서 아예 요즘에 손도 안 댑니다 빗셀 고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뭐 경기마다 스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조합을 좀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저는 뭐 어떻게 조합을 짜느냐에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분석은 했지만 가긴 했는데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뭐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은 아마 저녁에 오지 않을까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가볼게요.